내부에 전쟁이 일어날 거냐. 지금 제 머릿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트럼프가 이란을 치겠다.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 또 어떻게 되지? 예, 안녕하세요. 미래예측가 박성원입니다. 미래예측 컨설팅 회사 퓨처오렌지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사단법인 미래학회 학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퓨처오렌지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기술과 사회변화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곳에서는 국가 단위의 중장기 미래전략 그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예, 이제 미국 내전 말이 되게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미국에서의 내전은 1860년에 남북전쟁, 그죠? 노예제를 말 거냐는 걸 갖고 남부에 있는 주 연합하고 북부에 있는 주 연합하고 싸운,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어서 내전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주저되긴 합니다. 과연 그 정도 규모의 내부의 전쟁이 일어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자료로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전에 준하는 상황, 군대와 군대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총을 휴지할 수 있잖아요. 쏠 수도 있고. 유명 정치인, 정책가들을 살해하는, 민간인들끼리 서로 민병대를 조직해서 서로 격돌하는 양상. 작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되게 보수적인 선동가인데 연설하는 도중에 총에 맞아가지고 즉사한 사건도 있고요. 정치인들, 정책가들, 특히 선거 관리인들, 또 공공기관의 수장들, 이런 분들이 살해 위협을 받는다든지 건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면서 미국 사회에서 지난 한 4, 5년 동안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몇 년 안에 내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예측을 하는 거예요. 되게 불안하게 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026년 2월 21일. 지금 제 머릿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미국이 과연 이란하고 전쟁을 벌일까?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니 많이 해서 트럼프가 이란을 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전적 상황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의 이 불안한 요인을 외부의 시선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단순히 미국의 내전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질서를 미국이 새로운 형태로 압박하거나 혹은 변형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저는 미국 내전이 되게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선거를 치르고 나서 보면 진 후보 쪽에서 승복에 대한 연설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졌다. 상대편 후보 축하한다. 이제 그게 사실은 선거의 완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는 축복이고 잔치고 이런데, 지금은 선거가 끝나면 불안한 거예요. 승복을 안 하니까. 정책 간 대결이 아니라 선거가 정체성 대결이 된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너희들하고는 정말 대화 못 하겠다. 너희들은 대화 상대가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적이야. 너희들은 무력으로 진압해야 돼. 발전을 위해서 이 폭력은 정당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꾸 미국이 내전적 상황을 몰고 가는 군불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국회에 한 6, 7년 미래연구자로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예전에는 당이 달라도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뭐 그런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종의 정치적 과정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밥 먹는 일도 없을 뿐더러 서로 앉아서 같은 테이블에서 어떤 걸 논의하는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그냥 상대에 대한 험담인 거죠. 정치권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되게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기술적인 측면이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 요즘에 휴대폰에도 제가 좋아하는 뉴스만 뜨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의 정치적 성향 혹은 제 세계관에 맞는 뉴스들인 거예요. 사실은 세계를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한 국가에 살지만 당이 다르거나 정치적 이념이 다르거나 정체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양극화도 그렇고,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부의 어떤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TV만 틀면 혹은 내 휴대폰만 키면 거기서 나오는 온통 정보들이 나하고는 매우 다른 상황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저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분노가 생기는 거죠. 지역 격차, 또 경제적, 사회적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분노는 더 커지고, 근데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다가 유명 정치인이나 뭐 공공기관의 관료들을 향한 분노로 표출이 되다가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제도적 공격을 한 거죠. 그 사회가 꾸준히 쌓아 올린
합법화의 과정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죠. 야, 이제는 법원도 믿을 수가 없어. 야, 이제는 의회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사건이 생기는데 중재자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결국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력으로 사실은 내전을 염려하는 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제가 이제 미래학 배울 때 미래를 팩톤으로 설명한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제너레이셔널 스터디즈. 최근에는 터닝 포인트가 온다. 이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미국 사회가 8, 90년 단위로 위기가 반복된다는 이론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1770년대의 독립전쟁, 8, 90년쯤 뒤에 1860년에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남북전쟁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권력이 되게 세지는 거죠. 1930년, 40년을 거치면서 대공황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겪었죠. 대공황 이후에 공공자금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면모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위기를 겪고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보면 1930, 40년에서 8, 90년을 더한 2020년에서 30년 초 이게 뭔가 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제 예측한 책이에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거죠. 근데 그 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공공기관의 불신이에요. 90년 주기설로 봤을 때에도 미국의 2020년과 30년 초 이때가 굉장히 큰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거는 축제이자 승복의 과정이자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사건인데 그 이후로 더 사회적 혼란이 부추겨지니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한국에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미국은 2026년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하원 다 바뀌고 상원 3분의 1이 바뀌는데 뭐 민주당 출신들의 이제 의원이 더 많이 집권하면 트럼프와의 어떤 격돌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시민들이 나오고 갈등이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이 분노의 전염, 확산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온다. 누구도 중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주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연방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내란법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내란법이라는 게 왜 어느 조건에서 발동이 됐나 봤더니 주로 인권 보호예요. 지금의 그 내란을 걱정하는 거는 미네소타, 거기에 아이스. 원래는 인권을 위해서 작동했던 그런 법들이 지금은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위험스럽다. 내전의 어떤 정의가 뭐 한 1000명 이상이 그러면은 이걸 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명수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시민들이 어떤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게 시작하면 이거는 내전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사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선거가 벌어지고 선거에 대해 불복하는 시민들이 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와 연합정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사이에 뭐 정치인 어떤 관료들의 어떤 피격 사건이 막 벌어지고 그게 이제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저강도 준 전시 상태가 되는 거죠. 미국의 19세기 남북전쟁처럼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 거다.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갖는 영향력이 압도적 1위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뭐 이란하고의 분쟁도 있고 여러 군데 지금 갈등을 해결하거나 혹은 중재하거나 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내전으로 가도록 미국 시민들이 둘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폭력 사태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전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인데 미국의 제3의 정당도 출연할 수도 있겠다. 캐스팅 보트는 줄 것 같아요. 공화당에 유리하거나 혹은 민주당에 유리하거나 어떤 사건을 중재시킬 수도 있는 반면에 갈등을 부채질하는 세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미국이라는 축이 내전으로 무너진다면 중심축을 누가 이어받을까? 권위주의 세력으로 표상되는 중국일까? 권위주의가 승리한다면 앞으로 21세기 후반기가 어떻게 될까? 요 관측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미국 내전이 발발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달러의 강세 약세,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좀 보면 이제 미국이 흔들리면 이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강세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미국의 어떤 그 위치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냥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이거든요. 미국이 흔들려? 그럼 세계가 흔들리겠네? 그럼 안전자산으로 뭘 확보해야 돼? 달러. 이렇게 되니까 달러 강세가 펼쳐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막 쇠퇴해 간다. 그럼 이제 달러를 팔겠죠. 한국은 뭐 거의 수출 수입으로 사는 구조인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제 수입하는 게 좀 어려워지겠죠.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우리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거고. 미국 국채 금리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직장인들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국민연금도 뭐 미국 국채도 사고 막 이렇잖아요. 거기에 변동성이 생기면 우리의 미래도 흔들리는 거죠. 미국이 좀 불안해지면 미국의 일자리라든지 생산성 뭐 이런 게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수출이 좀 주춤하겠죠. 미국에 수출하는 포션이 되게 크거든요. 이제 수출이 좀 주춤하면 이제 한국도 생산이 좀 덜해지게 되고, 그러면 구조조정 뭐 월급을 높여줄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들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21년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한국도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있었듯이 미국의 내란을 모방하려는 어떤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지 않을까. 혐오의 방식을 수입한다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미국 내전이 벌어지면 글쎄 그렇게는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국에 있는 그 주한미군들도 미국 본토로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이 빈 한국,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조금 부담은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예상되는 가능성은 낮지만 꼭 한 번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해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부정적 상황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대처가 안 되는 거죠. 미래학과 지도 교수님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발 미국을 따라하지 마라. 대학원 시절부터 들었던 말인데 너 한국에서 왔잖아. 한국이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나라야. 내 생존 전략을 좀 마련해야지 미국을 따라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라.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